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과학과 미스터리가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 임사체험의 세계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에 아주 특별하고 생생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이야기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임사체험, 영어로는 NDE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죽음 직전에 겪는 아주 강렬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뜻해요. 단순한 꿈이나 환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울 정도로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험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문화나 종교,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 임사체험 증언들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눈부신 빛을 향해서 긴 터널을 지나간다거나 자기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거나 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평화로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립니다. 과연 이 경험들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엿본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뇌가 생명이 꺼져가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뭐랄까 아주 정교한 마지막 환상 같은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임사체험이 진짜 현실이라는 쪽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놀라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20세기 최고의 정신분석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의 경험입니다. 그가 1944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고 상세한 경험을 했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칼 융이 푸른 지구를 봤다고 한 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보다 무려 17년이나 빨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그 누구도 우주에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뇌수막염으로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체험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들에는 당연히 아주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사후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설명은 과연 어떨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임사체험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감각들이 대부분 극단적인 신체 상황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 있죠? 그건 눈의 망막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현상일 수 있고요. 그 말로 표현 못할 평화로움은 고통을 잊게 하려고 뇌에서 엔돌핀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외부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나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아주 창의적인 기관이거든요. 고무손 착각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 뇌가 얼마나 쉽게 속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내 손은 가려놓고 눈앞에 고무손을 붓으로 쓰다듬는 동시에 가려진 내 진짜 손도 똑같이 쓰다듬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가서 뇌는 이 고무손을 진짜 내 손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유체이탈 같은 경험도 어쩌면 뇌의 감각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가능성 무시할 수 없겠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미스터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하나만 집요하게 파고든 저널리스트, 바로 다치바나 다카시입니다. 이 조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알려면 다치바나 다카시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저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총리 비리를 파헤쳐서 물러나게 만든 탐사보도의 전설이자 우주, 뇌과학, 로봇공학,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파고들어서 지성의 거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지식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무려 20만 권이나 되는 자기 책을 보관하려고 도쿄의 고양이 빌딩이라는 개인 도서관을 지었을 정도예요.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런 철저함과 집요함으로 임사체험이라는 미스터리에 다가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두 개의 거대한 생각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 칼 융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17년이나 먼저 우주에서 본 지구를 그릴 수 있었냐고 묻고, 다른 쪽에서는 과학적으로 뇌가 착각의 대가라는 게 증명됐는데 어떻게 그 경험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냐고 맞서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자, 이 치열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게 뇌의 마지막 장난이든 정말 다른 세계를 엿본 것이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갈 때 그 필름 속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삶과 죽음, 그 딱 경계선에서 사람은 과연 뭘 보게 될까요? 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임사체험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철학자, 과학자, 사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딱 끝나는 바로 그 찰나, 우리의 의식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임사체험이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어느 한 나라나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놀랄 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거든요. 대체 뭘 겪길래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일단 용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임사체험, 영어로는 NDE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죽기 직전에 헛것을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 붕 뜨는 느낌? 엄청난 평화로움? 그리고 저기서 빛이 보인다거나 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냥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또 일관된 특징들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분야의 유명한 연구가 중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례들을 쫙 분석해서 공통적인 7가지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7단계를 순서대로 다 겪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거나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온다거나 빛으로 된 어떤 존재를 만난다거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미스터리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옛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야기 아시죠? 그 극적인 회심 장면도 어떤 학자들은 임사체험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하고요. 또 정신분석학의 대가 칼융, 이 사람도 심장마비 때 엄청나게 생생한 경험을 했다고 기록을 남겼죠. 그러다가 이제 1975년에 아까 말했던 레이먼드 무디가 이걸 학문적으로 딱 정리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쭉 관통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칼 융이 남긴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평생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딱 남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 내가 했던 행동들 그 자체였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한 경험이죠. 실제로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걸 겪고 나서 인생관이 180도 바뀐다고 해요. 가치관이 완전히 재정립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심리적인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임사체험을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봤다는 기록들이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례가 정말 대표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한 심장수술 환자의 증언입니다. 이분 당연히 수술 중이니까 의식이 없었겠죠?
심지어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 테이프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수술 과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심장이 아니라 자기 다리에서 혈관을 떼고 있었다는 거? 또 어떤 의사가 팔꿈치를 날갯짓처럼 퍼덕이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는 것까지요. 심지어 자기 심장을 봤는데 피가 안 통해서 창백한 색이었다는 디테일까지. 아니, 눈이 가려져 있고 의식도 없었는데 대체 이 모든 걸 어떻게 본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봐라, 영원히 몸을 빠져나가서 본 게 틀림없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착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과학적인 반론, 즉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냐 아니면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학적인 사건이냐. 이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들의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경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내놓는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뇌를 직접 자극하면 임사체험이랑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재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일더 펜필드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뇌 수술을 하다가 우연히 환자의 뇌 특정 부위를 전기적으로 살짝 자극해 봤는데,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측두엽이라는 곳을 자극했더니 환자들이 갑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들린다, 심지어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인다 같은 전형적인 임사체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임사체험이 뇌의 특정 부위 활동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 뇌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이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요, 빈 공간,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정말 싫어해요. 외부에서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오면 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결국 죽음의 순간에 모든 감각이 차단된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지막 꿈 혹은 마지막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원숭이의 모든 감각을 차단한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바나나랑 그냥 번쩍하는 빛,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배가 엄청 고팠을 텐데 원숭이가 뭘 골랐을까요? 놀랍게도 바나나가 아니라 빛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에 직결되는 음식보다도 그 어떤 종류의 자극을 훨씬 더 갈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과학적인 관점으로 임사체험의 각 단계를 한번 다시 뜯어볼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빛의 터널 현상, 이건 사실 시각 피질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시야가 주변부부터 까맣게 좁아지는 현상일 수 있고요. 유체 이탈은 아까 말했던 측두엽 자극이나 감각이 차단된 데서 생기는 느낌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엄청난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몸이 고통을 줄이려고 엔도르핀이라는 마약 같은 물질을 엄청나게 뿜어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영화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것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마지막으로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이 가능하죠. 그럼 임사체험은 그냥 뇌가 고장나서 생기는 버그 같은 걸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리기엔 뭔가 좀 아쉽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지성,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뇌라는 존재 자체에 엄청난 신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다치바나 타카시는 우리 뇌를 단순히 0과 1로 움직이는 전기 컴퓨터가 아니라 바이오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기 신호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엔도르핀, 도파민 같은 온갖 화학 물질들이 막 뒤섞인 수프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이 다 그 화학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임사체험에서 겪는 그토록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도 바로 이 화학물질들의 폭발적인 작용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화학적 폭발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냐면요. 우리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라톤 선수들이 막 뛰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고통 대신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몸에서 엔도르핀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나온다고 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달리는 것도 그런데 죽음이라는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물질을 쏟아낼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수준이겠죠. 그래서 다치바나 타카시는 이런 멋진 결론을 내립니다. 임사체험은
그냥 쇠약해진 뇌가 꾸는 마지막 꿈이라고요.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 우리 뇌가 마지막 힘을 다해 보여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러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현상이라는 거죠. 참 시적인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사체험, 과연 죽음 너머의 세상을 살짝 엿보는 창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라는 작은 우주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펼쳐 보이는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환상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의식이란 게 대체 뭔지, 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날에야 비로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